바람이 댄잎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안동의 운보고택 마당에는 수백 개의 장독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58배 최미숙은 대청마루에 무릎을 대고 앉아 정갈하게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댄잎을 우려낸 차향이 은은하게 번져나가고 하얀 떡 위로 오후의 그림자가 느리게 움직였어요. 미숙은 조심스레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자개장 앞에 윤 여사가 앉아 계셨어요. 82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그녀의 눈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지만 미숙이 들어서자 희미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왔느냐? 윤 여사의 목소리가 공중에 떠돌았어요. 네, 스승님. 자쭉 쑤어왔습니다. 조금만 드셔보세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30년 가까이 쌓인 정성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서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왔어요. 급히 다가오는 발걸음과 함께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김유라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어요. 38살 재벌가 며느리. 그녀에게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계셨네? 유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할머니 식사는 내가 호텔 케이터링 불렀다고 했을 텐데 어디서 근본도 없는 음식을 자꾸 들이밀어? 윤 여사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미숙이 밥이 속이 편하다. 유라는 할머니에게만큼은 교태 섞인 목소리로 돌아섰어요. 어머 할머니, 뭘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저 여자가 할머니 환심 사서 재산이라도 뜯어내려는 거 안 보이세요? 그리고는 미숙을 향해 냉소적으로 내뱉었습니다. 뭘 꾸물거려? 할 일 없으면 나가서 장독대나 닦아. 미숙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어요. 장독대에 홀로 서니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수백 개의 항아리들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미묘한 소리를 만들어냈어요. 미숙은 주머니 속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진동이 멈추지 않았어요. 화면에는 동생이 입원한 병원에서 온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세운병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최민수님, 해외 신약 치료 대상자 선정을 위한 보증금 1,000만 원이 금주까지 필요합니다. 미숙의 손이 떨렸어요. 1,000만 원. 그녀에게는 평생을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미숙은 가장 가까운 항아리를 끌어안았어요. 흙냄새와 함께 오래된 장이 익어가는 달고도 쿰쿰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콩이 발효되며 만들어낸 깊은 냄새. 그 향기 속에서 어릴 적 어머니가 장을 담그시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미숙의 눈가에 마른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였어요. 귓가에 아주 희미하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스쳤습니다. 오래된 장항아리가 숨을 쉬는 듯한 소리. 그리움이 사무칠 때마다 들리는 그 소리였어요. 미숙은 고개를 들어 장독대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수백 개의 항아리가 햇살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이 집에 들어온 지 30년. 미숙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독대만큼은, 장 읽는 소리만큼은 자신의 것이라 믿고 싶었어요. 미숙은 손바닥으로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흙의 감촉이 따뜻했어요. 저 멀리 안방에서 윤 여사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숙은 다시 한번 장독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안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어요. 장독대 위로 저녁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항아리들은 여전히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무언가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내는 깊은 맛.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70년 전부터 묻혀있던 어떤 비밀도 함께 익어가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윤 여사의 안방에서는 불규칙한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미숙은 곁방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동생의 병원비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갑자기 안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숙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달려갔어요. 윤 여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이고 계셨습니다. 안 돼. 진혁 서방. 윤 여사의 잠꼬대가 어둠 속에서 떨렸어요. 홍시가 떨어지는데. 미숙은 조심스레 윤 여사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저고리가 손끝에 느껴졌어요. 스승님, 괜찮으세요? 미숙의 속삭임에 윤 여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미숙은 곁에 놓인 다관에서 미지근한 차를 따랐습니다. 찻잎에서 우러나온 은은한 풀향이 방 안을 채웠어요. 윤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또 그 꿈을 꿨다. 윤 여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흔들렸어요. 매일 밤 그분이 오신다. 내가 갚지 못한 빚이 있어서. 미숙은 윤 여사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무슨 빚이신데요, 스승님? 윤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떨리는 손으로 자개장 쪽을 가리켰습니다. 미숙은 자개장 앞으로 다가갔어요. 서랍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냄새였어요. 윤 여사가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맨 아래 서랍. 미숙은 가장 아래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고 빛바랜 노수저 한 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노수저를 꺼내 들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달빛에 비친 노수저는 세월에 닳아 있었지만 여전히 묵직했어요. 윤 여사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수저는 아주 귀한 손님의 것이었다. 미숙은 노수저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손잡이 부분에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더듬자 흔적이 느껴졌어요.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분 덕에 우리 종갓집대가 끊기지 않았다. 윤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최상철.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철이라면 저희 할아버님 함자인데요. 윤 여사는 흐릿한 눈으로 미숙을 바라봤어요. 니, 할아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윤 여사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쁜 숨소리만이 방 안에 남았어요. 미숙은 노수저를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노수저. 그것이 왜 이 집에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와 윤 여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숙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노수저 위로 달빛이 희미하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빛 속에서 미숙은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음을 느꼈어요. 70년 전의 어떤 이야기, 아직 아무도 꺼내지 않은 진실. 미숙은 노수저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점점 따뜻해졌어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장독대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어요. 장 읽는 소리. 그 소리는 이제 미숙에게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시간이 묻혀 있는 소리. 비밀이 익어가는 소리. 미숙은 노수저를 조심스럽게 자개장에 다시 넣었어요. 하지만 그 무게는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윤 여사의 가쁜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어요. 갚지 못한 빚. 미숙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대체 무슨 빚이었을까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빚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미숙은 곁방으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동안 노수저에 새겨진 글자가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상자 속에도 할아버지의 물건들이 남아 있었던 게 기억났어요. 미숙은 천천히 일어나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에서 오래된 시간의 냄새가 났어요. 뚜껑을 열자 낡은 사진 몇 장이 보였습니다. 미숙은 그중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젊은 시절 할아버지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미숙의 눈이 커졌어요. 사진 속 또 다른 남자의 얼굴.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숙은 급히 안방에 걸린 오래된 액자를 떠올렸어요. 윤 여사의 남편.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숙은 사진을 품에 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할아버지와 윤 여사의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 그 의미를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미숙은 장독대로 향했어요. 아침 이슬이 항아리 뚜껑에 맺혀 있었습니다. 풀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미숙은 항아리 하나하나를 천천히 쓸어봤습니다. 어쩌면 이 속 어딘가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숙은 급히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장독대 한편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땅에는 검붉은 액체가 흩어져 있었어요.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진하고 달콤하면서도 짠 간장 냄새가 사방에 퍼져나갔어요. 미숙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 여사가 가장 아끼던 300년 된 시간장 항아리였어요. 유라가 미숙을 노려봤습니다. 어쩐지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동생 병원비를 댄다 했어. 유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이거였구나. 우리 집안 시간장 빼돌려서 비싼 값에 팔아넘기려다 깨뜨린 거지.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전 그런 적 없어요. 유라가 한 발 다가섰어요. 증거 있어. 선생님, 어젯밤 혼자 장독대 오셨죠? 미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스승님, 숨소리만 듣고 돌아섰어요. 일꾼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CCTV는 화단 쪽만 보이는데요. 유라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보이는 만큼이면 충분해요. 어젯밤 선생님이 장독대에 온 건 사실이잖아요. 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밤중에 장독대를 서성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노수저와 사진 때문에 혼란스러워 바람을 쐬러 나왔던 거예요. 유라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경찰에 신고는 안 할 테니 조용히 사라져요. 미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미숙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깨진 항아리에서 풍기는 간장 냄새가 점점 더 진해지며 미숙을 짓눌렀어요. 그때 안방에서 윤 여사의 가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숙은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달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유라가 길을 막았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모실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필요 없어요. 유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미숙은 행랑채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곰팡내가 코를 찔렀어요. 벽지 곳곳에 핀 곰팡이가 축축한 습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30년을 쏟아부은 시간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최미숙님,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셨습니다. 보증금 입금이 내일까지 안 되면. 미숙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장독대가 보였어요. 수백 개의 항아리가 햇살 아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장 읽는 소리는 미숙에게 위로가 아니었어요.
웅웅거리는 소리가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네가 지키지 못했다고. 네가 의심받고 있다고. 미숙은 품속에서 어젯밤 몰래 가져온 사진을 꺼냈어요. 할아버지와 윤 여사의 남편이 어깨동무를 한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조롱처럼 느껴졌어요. 대체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미숙은 지금 이런 누명을 쓰고 있는 걸까요? 해가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행랑채 창문 틈으로 석양빛이 가늘게 들어왔어요. 미숙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의 목숨이 걸려 있었고 할아버지의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저 멀리 대청마루에서 유라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리한 자의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노리는 것 이상의 무언가. 미숙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위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항아리들의 실루엣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는 여전히 익어가고 있었어요. 진실이든 거짓이든. 미숙은 행랑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쫓겨나라는 말을 들은 지 이틀째였어요. 곰팡이 핀 벽지에서 나는 축축한 냄새가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장독대가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곳은 미숙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아리들은 여전히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지만 미숙에게는 닿을 수 없는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최미숙님,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보증금 입금이 내일까지 안 되면 신약 치료는 어렵습니다. 미숙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 민수가 받았어요. 누나. 민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누나, 난 괜찮아요. 누나 밥 냄새만 생각하면 힘이 나요. 미숙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엔 꼭 된장찌개 끓여가겠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미숙은 주저앉아 울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미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대청마루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미숙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정신감정서만 있으면 돼요. 유라는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유언장, 무효소송 걸어서 다 뒤집을 수 있어요. 미숙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 안에 서류 준비해 주세요. 빠를수록 좋아요. 유라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듯 했어요. 미숙은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어요. 귓속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라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미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행랑채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유라가 윤 여사의 유언장을 무효화시키려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종갓집의 모든 것이 유라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미숙은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어요. 할아버지와 윤 여사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사진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어요. 세월이 묻어있는 냄새였습니다.
두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시절임에도 불구하고요. 미숙은 사진 뒷면을 뒤집어 봤습니다.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51년 1월. 함께 나무로.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1951년이면 한국 전쟁 때였어요. 할아버지와 윤 여사의 남편이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노수저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독대에 빗물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톡톡, 톡톡. 리듬을 타며 떨어지는 빗소리. 그 소리는 미숙에게 어떤 결심을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스승님을 마지막으로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할아버지와 노수저의 비밀을, 그리고 유라가 노리는 것의 실체를. 미숙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빗물이 얼굴에 떨어졌어요. 차가운 빗물의 감촉이 피부에 스며들었습니다. 장독대를 지나 안방으로 향하는 미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빗소리 사이로 장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웅웅. 이번엔 그 소리가 미숙을 밀어내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진실 쪽으로, 아직 열리지 않은 어떤 문 쪽으로. 미숙은 안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윤 여사는 아직 깨어 계신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그 작은 소리가 모든 것을 바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미숙은 안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서는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여사가 이불을 덮은 채 누워 계셨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불규칙했습니다. 스승님,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 여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이 미숙을 향했어요. 미숙아. 윤 여사의 목소리는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왔구나. 미숙은 윤 여사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방 안에는 약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쓰디쓴 한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스승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미숙은 품에서 사진을 꺼내 윤 여사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분, 저희 할아버지세요. 그런데 왜? 윤 여사는 사진을 바라봤어요. 흐릿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최상철. 윤 여사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그분은 우리 집안의 은인이셨다. 윤 여사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남편 진혁이와 함께 전쟁터로 갔지. 그리고 말을 잇지 못한 윤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분이 우리 집안을 지켜주셨다. 미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스승님, 더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 윤 여사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자개장을 가리켰어요. 저기, 작은 나무 상자. 미숙은 자개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나무의 진한 냄새가 풍겨나왔어요. 세월이 스며든 냄새였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미숙은 상자를 꺼내 윤 여사께 가져왔습니다. 윤 여사가 힘겹게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노수저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봤던 그 노수저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윤 여사가 직접 미숙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건 내 할아버지 것이다. 윤 여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꼭 진정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미숙은 노수저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무게가 손바닥에 느껴졌어요.
진정한 주인이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윤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숙아, 너는 좋은 아이다. 윤 여사가 미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너를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다.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윤 여사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어요. 가쁜 숨소리만이 방 안에 남았습니다. 미숙은 노수저를 꼭 쥐고 방을 나왔어요. 빗소리는 더 거세졌습니다. 장독대를 지나는데 항아리들이 빗물을 맞으며 소리를 냈어요. 장 읽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들려왔습니다. 행랑채로 돌아온 미숙은 노수저를 내려다봤어요. 이제 이 노수저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윤 여사 집안을 잇는 어떤 약속.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의 열쇠였어요. 미숙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소리가 몇 번 울린 뒤 준호가 받았습니다. 네, 엄마. 29살 역사 다큐멘터리 PD인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준호야, 엄마가 부탁 하나만 할게.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외할아버지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준호가 잠시 침묵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미숙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1951년 한국 전쟁 때 일이야. 외할아버지께서 윤 씨 집안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준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알겠어요, 엄마. 군 기록 보관소에 아는 선배가 있어요.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장독대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항아리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묵묵히 시간을 견디고 있었어요. 미숙은 노수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차가웠던 금속이 점점 따뜻해졌어요. 진정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윤 여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대체 진정한 주인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윤 여사는 미숙을 선택했다고 하셨을까요? 빗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머릿속에서는 더 많은 질문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노수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를 위한 일이었고 스승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숙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행랑채에 갇혀 있었어요. 노수저를 품에 안은 채 준호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고택 대문으로 차 한 대가 들어섰어요. 엔진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숙은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준호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미숙은 급히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준호가 행랑채로 달려왔어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외할아버지 기록. 둘은 행랑채 안으로 들어갔어요. 준호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에서 묵은 종이 냄새가 풍겨나왔어요. 엄마, 외할아버지는 1951년에 군에 입대하셨어요. 준호가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같은 부대에 윤진혁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미숙의 가슴이 뛰었어요. 윤진혁? 스승님 남편분이시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이 함께 전쟁터에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준호가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뭐니? 미숙이 재촉했습니다. 기록이 이상해요. 외할아버지께서 전사하신 날짜와 장소가 공식 기록과 다른 증언이 있어요. 준호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생존자 증언록이에요. 여기 보세요. 미숙은 문서를 들여다봤어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상철은 동료를 구하기 위해 적진에 뛰어들었다. 그는 영웅이었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준호가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제가 보관소 선배한테 들은 건데요. 외할아버지께서 동료들한테 자주 하신 말이 있대요. 미숙과 메모지를 받아들었어요. 북쪽 하늘 별 3개.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장독대 위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북두칠성이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북쪽 하늘 별 3개.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미숙은 무언가 떠올랐어요. 준호야, 엄마 잠깐만. 미숙은 행랑채를 나가 장독대로 달려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흙과 장 익는 냄새가 섞여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미숙은 북두칠성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별자리를 기준으로 항아리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3번째 항아리. 윤 여사가 평소 절대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항아리였어요.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아니었어요. 기름종이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미숙은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준호가 달려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미숙은 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군번줄과 빛바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통.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어요. 할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미숙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1951년 1월 4일. 눈보라가 쳤다. 나와 함께 군에 입대한 종갓집 도련님 윤서방. 우리는 함께 남으로 향했다.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뒤에서는 총소리가 들려왔다. 준호가 미숙의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헛간에 숨었다. 적들이 가까이 왔다. 윤서방이 나섰다. 자신이 적들을 유인하겠다고.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지 못했다. 나는 살고 싶었다. 나는 친구의 죽음을 외면했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죄인이다. 미숙은 주저앉았습니다.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준호가 편지를 주워 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미숙은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미숙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윤 여사는 할아버지를 은인이라 하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했습니다.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장독대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항아리들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는 이제 미숙에게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비밀이 익어가는 소리, 진실이 발효되는 소리,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어떤 이야기의 소리. 미숙은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한 줄의 글이 더 적혀 있었어요. 훗날 내 후손이 이 글을 본다면 부디 윤씨 가문에 이 노수저를 돌려주고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갔길. 미숙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노수저. 품속에 있는 그 노수저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미숙은 행랑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글귀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준호는 서류들을 다시 뒤적이고 있었어요. 엄마, 뭔가 이상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할아버지 편지와 공식 기록이 너무 다릅니다.
미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뭐가 다른데? 준호가 또 다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전사자 명단이에요. 미숙은 문서를 들여다봤어요. 희미한 글씨 사이로 할아버지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최상철, 1951년 1월 7일 전사. 전후 구출 중 적탄에 쓰러짐. 미숙의 숨이 멎었습니다. 전후 구출? 준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생존자 증언이 더 있어요. 제가 선배한테 부탁해서 받아냈어요. 준호는 낡은 복사본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어요. 여기요. 같은 부대 소속이었던 분의 증언이에요.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준호가 손전등을 비췄어요. 글씨가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윤진혁은 적에게 포로로 잡혔다. 최상철이 단독으로 적진에 침투했다. 그는 윤진혁을 구출했다. 하지만 퇴로가 막혔다. 최상철은 윤진혁을 먼저 보내고 적들을 막았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최상철은 이미.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친구를 구하셨다는 거니?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는 거짓이었어요. 아니, 진실을 뒤집으신 거예요.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영웅이셨어요. 하지만 스스로를 죄인으로 낮추셨던 거예요. 미숙은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이제 그 글귀가 다르게 읽혔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 말은 자책이 아니었어요. 종갓집에 부담이 되지 않으려는 겸손이었습니다. 친구의 명예를 지키려는 배려였어요. 외할아버지께서 왜 이러셨을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윤 여사의 말을 떠올렸어요. 그분 덕에 우리 종갓집 대가 끊기지 않았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장독대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 아래 항아리들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자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슬픔이 아니었어요.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만들어낸 진실의 소리였어요. 미숙은 품에서 노수저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비친 노수저가 은은하게 빛났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왜 이걸 남기셨는지. 준호가 다가왔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숙은 노수저를 꼭 쥐었습니다. 스승님께 돌려드려야죠. 진실과 함께. 그때였습니다. 대청마루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원장 위조. 유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숙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이 서류들. 복사본 더 있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에 다 있어요. 미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가져와. 그리고 스승님 주치의 연락처 찾아줘. 준호가 달려갔어요. 미숙은 다시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수백 개의 항아리가 달빛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는 여전히 장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만들어내는 깊은 맛. 세월이 빚어낸 진실. 미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장독대에서 풍기는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콩이 발효되며 만들어낸 깊고 진한 향. 그 향기 속에는 할아버지의 희생과 스승님의 기다림이 녹아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노수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스승님의 집안을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유라의 거짓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준호가 서류 뭉치를 들고 돌아왔어요.
엄마, 다 가져왔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게 바뀔 거다. 장독대 위로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달빛이 잠시 가려졌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항아리들이 빛을 받아 다시 빛났습니다. 그 빛 속에서 미숙은 희망을 봤어요. 70년 만에 밝혀질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가져올 변화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숙은 핸드폰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온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최미숙님, 환자 최민수님의 치료비 전액이 익명의 후원자를 통해 입금되었습니다. 미숙의 손이 떨렸어요. 익명의 후원자? 준호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숙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민수 치료비가 누군가 내줬대.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가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미숙은 창밖의 안방을 바라봤습니다. 스승님일 수도 있어. 그때 마당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웅성거리는 목소리. 미숙과 준호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청마루에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변호사와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 유라가 그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어요. 오늘이 바로 유언장 발표일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 여사님의 뜻에 따라. 미숙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금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미숙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어요. 모든 사람이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선생님, 아직 여기 있었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대청마루로 올라갔어요. 준호가 서류 가방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유언장을 발표하기 전에 먼저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준호가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군 기록과 증언록.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1951년 전쟁 기록입니다. 최상철과 윤진혁에 관한. 마루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유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70년도 더 된 얘기잖아요. 미숙은 품에서 노수저를 꺼냈어요. 이게 상관이 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아침 햇살에 빛났습니다. 이 노수저는 제 할아버지 최상철의 것입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윤진혁 어르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증언록에 그렇게 적혀 있네요.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서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미숙은 유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스승님께서는 평생 이 빚을 갚으려 하셨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신 것도. 미숙의 목소리가 잠시 멎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윤 여사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나오고 계셨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윤 여사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미숙아. 윤 여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네가 찾았구나. 미숙은 윤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스승님, 이제 알았습니다. 제 할아버지와 스승님 집안의 인연을. 윤 여사가 떨리는 손을 들어 미숙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은인이셨다. 내 남편을 구하셨지. 윤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평생 그 빚을 갚고 싶었다. 그래서 네가 왔을 때. 말을 잇지 못한 윤 여사가 흐느꼈습니다. 유라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저 여자 말에 속지 마세요.
저 여자가 재산을 노리고 윤 여사가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유라야,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윤 여사의 목소리는 슬펐어요. 이 집안의 진짜 가치가 뭔지. 대청마루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멀리 장독대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수백 개의 항아리를 지나온 바람에서 구수한 발효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콩과 소금이 시간과 만나 만들어낸 깊은 향. 그 향기 속에는 70년의 기다림이 녹아 있었어요. 미숙은 노수저를 윤 여사께 올렸습니다. 스승님, 이제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윤 여사는 노수저를 받아들지 않았어요. 대신 미숙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다. 진정한 주인은 너다. 네 할아버지의 희생을 기억할 사람은. 마루 위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노수저 위로 빛이 반사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그 빛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발표가 끝났습니다. 윤 여사의 진짜 유언장은 명확했어요. 재산의 대부분을 전통음식문화보존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라는 마루 한편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값비싼 명품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서류를 챙겨 떠났어요.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 여사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안방으로 돌아가셨어요. 미숙은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가요. 하지만 미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라의 떨리는 어깨를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미숙 자신도 며칠 전까지 똑같은 모습이었으니까요. 미숙은 천천히 유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검은 마스카라가 번져 있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비웃으러 온 거예요? 미숙은 유라 옆에 앉았습니다.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다리를 내렸어요. 아니에요. 미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당신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유라가 비웃었어요. 무슨 얘기를요? 제가 할머니 재산을 노렸다는 얘기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래야 했는지요? 유라의 입술이 떨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유라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늘 전통 타령이었어요. 종가 며느리라는 이유로. 유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통장도 못 만들었어요. 제 이름으로 대출도 못 받았어요.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집을 팔면 저도 제 이름으로 살아볼 수 있다고 믿었어요. 미숙은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선생님이 밉다기보다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시간이 두려웠어요. 미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30년 가까이 남의 그늘에서 살았어요. 동생 병원비 걱정에 밤을 지새웠고요. 그래서 유라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장독대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항아리들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미숙에게 다르게 들렸어요. 심판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위로의 소리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간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소리였습니다. 유라 씨,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 마음 알아요. 하지만 미숙은 장독대를 바라봤어요. 이 집안의 진짜 가치는 재산이 아니에요. 유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숙이 말을 이었어요. 70년을 기다려온 이야기예요. 희생과 은혜의 이야기죠.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어갈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유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해가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장독대를 비추고 있었어요. 항아리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미숙은 무언가를 느꼈어요. 용서는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것.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마치 장이 익어가듯이요. 미숙은 품에서 할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어요. 이거 읽어보실래요? 미숙이 편지를 유라에게 내밀었습니다. 제 할아버지와 당신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낡은 종이에서 오래된 시간의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세월이 묻어있는 냄새였어요. 유라는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몰랐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런 분이셨는지.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당신 할아버지도 서로를 지키려 했어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유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꼭 쥐고 있었어요. 그 순간 장독대에서 더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콩과 소금과 시간이 만들어낸 깊은 향기. 그 향기 속에는 화해의 가능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장독대 앞에 서서 새 항아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오래 담근 새 장이 그 안에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의 유언에 따라 재단 설립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운보 윤진혁, 최상철 의인 재단. 두 분의 이름을 나란히 새긴 재단이었습니다. 미숙은 노수저를 쥐고 재단 사무실로 향했어요. 고택의 사랑채가 재단 사무실로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목수들이 마루를 고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톡톡, 톡톡. 망치질 소리가 리듬을 탔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들고 미숙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재단 등록 서류 다 됐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다음 주면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 같구나. 그때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유라가 들어섰어요. 예전에 화려한 명품 옷 대신 수수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어요. 선생님, 유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미숙은 유라를 바라봤어요. 한 달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무엇을 도우고 싶은데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유라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 회계 공부했어요. 재단 회계 업무를 맡고 싶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이름으로 일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명예를 지키는 일을요. 미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함께해요.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유라는 그 말만 남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생 민수를 찾아갔어요. 치료가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왔어요. 누나. 민수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제 곧 퇴원할 수 있대요. 미숙은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퇴원하면 고택으로 와. 누나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민수가 웃었습니다. 누나 밥 냄새. 그게 제일 그리웠어요. 미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다려. 우리 할아버지께서 지켜주신 맛이니까. 병원을 나서는데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디선가 매화 꽃향기가 풍겨왔어요.
은은하고 달콤한 향기.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고택으로 돌아온 미숙은 장독대로 향했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두칠성이 또렷했어요. 미숙은 세 번째 항아리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했던 그 항아리. 미숙은 새로 쓴 편지를 꺼냈어요. 할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할아버지께서 지키려 하셨던 게 뭔지. 저도 이어가겠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을, 윤 어르신과의 우정을, 그리고 장 읽는 소리를. 미숙은 편지를 접어 노수저와 함께 작은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아니었어요. 항아리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상자를 항아리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리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제 이 노수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미래의 누군가가 다시 찾을 때까지. 바람이 불었어요. 장독대의 항아리들이 웅웅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랐어요. 과거의 비밀을 지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의 소리였어요. 시간이 만들어낼 새로운 이야기를 기다리는 소리. 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저 별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잘할게요. 미숙의 속삭임이 밤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장독대 위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항아리들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제단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미숙은 대청마루에서 윤 여사를 모시고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윤 여사의 손에는 미숙이 쓴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하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동네 어른들과 전통 음식 연구자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왔습니다. 준호가 제단 속의 팜플릿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스승님, 곧 시기 시작됩니다.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윤 여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네, 스승님. 윤 여사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나를, 처음 본 나를 기억하느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0년 전이죠. 제가 28살 때였어요. 윤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네가 누군지 알았다. 미숙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윤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너를 평생 찾아 헤맸다. 최상철의 후손을. 미숙의 눈이 커졌어요. 스승님, 윤 여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께서 우리 집안을 지켜주셨다. 그 은혜를 갚고 싶었다. 윤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너를 찾았다. 네 이름에서 상철의 흔적을 찾아냈지.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이 집에 온 것도. 윤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연이 아니었다. 내가 널 불렀다. 안방에서 오래된 서류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윤 여사가 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봐라.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어요. 지역 음식 대회 우승자 최미숙 씨. 30년 전 기사였습니다. 그날 신문에서 네 이름을 봤다. 윤 여사가 말했어요. 최 씨 성의 미숙이라는 이름. 네 할아버지 최상철의 손녀일 거라 직감했지. 윤 여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널 제자로 부른 거다. 미숙은 주저앉았어요.
30년. 자신이 이 집에서 보낸 모든 시간이 스승님께서 지켜보시던 시간이었습니다. 은혜를 갚으시려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윤 여사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 동생 병원비도 내가 냈다. 미숙의 눈이 커졌어요. 스승님께서 익명의 후원자가 윤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갚고 싶었다. 네 할아버지 은혜를. 미숙은 윤 여사를 껴안고 울었어요. 스승님, 할아버지께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친구를 구하신 거예요. 윤 여사가 미숙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더 갚고 싶었다. 그 순수한 우정을.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껴안고 있었어요. 오래된 한약 냄새와 눈물의 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개소식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안방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할게요. 미숙은 눈물을 닦고 윤 여사를 모셨어요. 휠체어를 밀고 대청마루로 나오는데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수백 개의 항아리가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그중 세 번째 항아리, 노수저가 들어있는 항아리. 미숙은 그 항아리를 바라봤습니다. 장독대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웅웅거리는 소리. 그 소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단순히 장이 익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두 가문의 우정이 익어가는 소리, 은혜와 감사가 발효되는 소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이야기의 소리였습니다. 미숙은 윤 여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스승님, 할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윤 여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편히 갈 수 있겠구나. 그 순간 미숙은 깨달았습니다. 윤 여사가 기다려온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최상철의 손녀에게 모든 것을 전하고 은혜를 갚고 그리고 평화롭게 떠나는 것. 개소식 음악이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미숙의 귓가에는 오직 장 읽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는 70년의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해봄이었습니다. 미숙은 장독대 앞에서 새 항아리 뚜껑을 열고 있었어요. 구수한 된장 향이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고택은 종가 음식 문화체험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어요. 마당에는 방문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숙이 장 담그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장은요,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곁에는 동생 민수가 서 있었어요. 건강을 되찾은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누나, 제가 콩을 더 가져올게요. 민수가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준호는 카메라를 들고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큐멘터리로 만들면 좋겠어요. 미숙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할아버지 이야기도 함께 담아야지. 마당 한편에서는 유라가 방문객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있었어요. 수수한 한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 차는 스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배합이에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방문객 중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윤 여사님은 어디 계세요? 미숙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스쳤어요. 스승님께서는 지난 겨울에 편히 가셨습니다. 개소식 이후 석 달, 윤 여사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미숙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 신랑 만나러 가야겠다. 그것이 윤 여사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미숙은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윤 여사의 영정이 조용히 모셔져 있었어요.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쓰디쓴 향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스승님,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미숙이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스승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창밖에서는 매화 향기가 들어왔습니다. 달콤하고 은은한 봄 향기. 새 생명이 피어나는 냄새였어요. 미숙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장독대 위로 하얀 매화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이 항아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마치 약속처럼. 미숙은 세 번째 항아리 앞에 섰어요. 노수저가 묻혀 있는 항아리. 미숙은 그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잘 지켜볼게요. 이 약속을. 준호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저기 보세요. 준호가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유라가 어린아이들에게 장 담그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진지한 얼굴로 정성스럽게.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준호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가 믿어주셨잖아요. 마당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체험관을 찾은 가족들이 함께 장을 담그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손자가, 어머니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항아리에 손을 넣고 콩을 저었습니다. 미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할아버지께서 지키려 하셨던 것, 윤 여사께서 이어가려 하셨던 것,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이야기였어요. 시간이 만들어내는 맛, 정성이 빚어내는 향기, 그리고 세대를 이어가는 약속. 장독대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 수백 개의 항아리가 함께 만들어내는 화음. 그 소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들렸어요. 과거의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위로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미래를 향해 익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누군가를 위한 소리,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위한 소리. 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매화 꽃잎이 그 빛 속에서 춤추듯 흩날렸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나요? 오래 기다려온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리고 그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순간. 미숙은 장독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노수저는 항아리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누군가 발견할 그날까지. 그리고 그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